여러분, 전방부대의 의무실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생명을 다루는 곳에서 벌어지는 부조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의 딸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의무장교로 임관한 후 겪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최전방 부대에서 의무장교의 역할은 그 어떤 직책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 하지만 그곳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어떨까요? 그 전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실화 기반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새벽 4시 30분, 일렁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재를 들여다보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수진 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생이자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이광재 대장의 외동딸입니다. 의사 국가고시를 코앞에 두고도 그녀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하자 수지는 책을 덮고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입고 위엄있게 서 있는 삼성의 장군. 어릴 적부터 우러러봐왔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강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제 방식으로. 다음 날 오후 육군본부 총장실. 수지는 큰 결심을 안고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군의관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총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진아, 내가 의사의 길을 가는 건 좋지만 굳이 군의관으로? 민간 병원에서 경력을 쌓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최전방 부대에서 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장병들이 실제로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는지 직접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군 장교로서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수진아, 여군 장교의 현실이 어떤지 알고 있니? 특히 전방 부대에서는. 알고 있어요. 어려움도 많고 편견도 많다는 걸요.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그 길을 먼저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 시작이 되고 싶어요. 참모총장은 탁자를 두드리며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이 겪게 될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라. 하지만 한 가지만 명심해라. 내가 내 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받거나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어. 수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도 제가 총장님의 딸인 줄 모르게 해주세요. 이수진이 아닌 그냥 이진중위로 복무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군용 시계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딸의 결심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연락해라. 그리고 군대에서는 지휘 체계와 명령 엄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라. 그렇게 수지는 국가고시를 마치고 군의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녀는 육군 군의관 훈련소에 입소하여 기초군사훈련과 의무장교 기본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뛰어난 체력과 리더십으로 주목받았지만 여군이라는 이유로 은근한 시선도 많이 느꼈습니다. 여자가 전방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군 장교는 행정직으로 가야지 전방은 힘들어. 수지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모든 훈련에서 최선을 다했고 결국 훈련 성적 최우수로 수료했습니다. 훈련소 교관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중위, 자네 같은 여군 의무장교는 처음 봤네. 체력도 좋고 의학 지식도 뛰어나니 자대 배치 후에도 그 열정을 잃지 말게. 마침내 수지는 강원도 최전방 GOP 반전초 부대 의무중대로 배치받았습니다. 군용 차량을 타고 꼬불꼬불한 산길을 오르는 동안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철조망과 초소들을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한 길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부대에 도착하자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녹슨 간판에 제0사단 전방의무중대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 병사들과 부사관들의 놀란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여군 장교, 그것도 의무장교가 이 오지 전방부대에 배치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첫날 중대장인 김소령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의 40대 남성으로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진중이? 여군이 여기까지 오다니 의외군. 여기는 서울대 병원이 아니야. 열악한 환경에서 제한된 장비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곳이지. 견딜 수 있겠나? 네, 소령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소령은 수진을 의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일해. 주로 단순 외상이나 감기 같은 경증 환자들을 볼 거야. 중증 환자는 나나 박대위가 맡아. 수진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업무든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소령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첫 주가 지나면서 그녀는 의무중대의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습니다. 약품 보관함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있는 약품마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보관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응급처치 장비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소독기는 고장난 지 오래인 듯 했습니다. 의무실에는 하루에도 여러 병사들이 다양한 증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두통, 관절통, 피부 문제, 소화불량 등. 하지만 박대위의 진료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했습니다. 두통? 타이레놀 먹어. 다음. 피부 발진? 연고 발라. 다음. 관절통? 군대에서는 다 그래. 참고 버텨. 다음. 더 놀라운 것은 진료 기록 관리였습니다. 많은 병사들의 증상과 처방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거나 아예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환자 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약품이 이렇게 부족한가요? 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수진이 의무부 사관인 장중사에게 물었습니다. 장중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중위님, 여기는 원래 이래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전방 부대에서는 기본적인 처치만 하고 심각하면 후방 병원으로 보내는 게 전부예요.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더 알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약품 재고를 정리하던 수진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급 기록에는 고급 항생제와 진통제가 매달 100정씩 공급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보관함에는 20-30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잘못된 관리가 아니라 의도적인 무언가를 암시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창고 구석에서 발견한 민간 약국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군용 약품 패키지와 동일한 제품들의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영약국이라는 상호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군용 의약품이 민간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건가? 처음에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수진은 매일 약품 재고를 몰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에 날짜별로 주요 약품의 수량을 적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매주 금요일 김소령이 외출 후 돌아오면 고가 약품이 10-20% 정도 줄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의무병들에게 제대로 된 응급처치법을 가르치고 의무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환자 진료에 있어서는 세심한 문진과 진찰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의무실 문서를 정리하던 중 국군수도병원 의뢰 내역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년간 부대에서 후송된 환자 목록이었는데 몇몇 사례가 의학적으로 매우 늦은 후송이었습니다. 특히 한 병사는 충수염 맹장염 증상을 3일 동안 보였음에도 뒤늦게 후송되어 복막염으로 악화된 케이스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 태만이야. 수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자신의 숙소 침대에 누워 갈등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김소령을 직접 고발하면 자신의 군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고 아버지에게 알리면 자신의 원칙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임 한 달째 되던 날 수진에게 중요한 시험대가 찾아왔습니다. 밤 11시경 훈련 중 넘어져 머리를 다친 병사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의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당직 의무장교였던 수진은 즉시 환자를 진찰했습니다. 언제부터 어지러움이 있었나요? 넘어진 직후부터요. 지금은 머리가 너무 아프고 구토감도 있어요. 수진은 환자의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눈동자가 다른 크기네요. 구토 증상도 있고
뇌진탕이 의심됩니다. 병원으로 후송해야 해요. 수진은 대대장에게 연락해 응급 후송을 요청했습니다. 다행히 병사는 군 병원에서 경미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건을 들은 김소령은 격분했습니다. 그는 수진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누가 허락했나? 후송 결정은 내가 하는 거야. 뇌진탕 같은 건 하룻밤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아. 불필요한 후송으로 부대에 민폐 끼치지 마. 하지만 소령님, 뇌출혈이 확인됐습니다. 만약 늦었다면. 김소령의 손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중이, 여기선 내 말이 법이야. 앞으로 내 허락 없이 환자 후송 결정하지 마라. 알았나? 수진은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령님. 이 사건 이후 김소령은 수진을 노골적으로 견제했습니다. 중증 환자 진료에서 배제시키고 간단한 처치와 서류 작업만 맡겼습니다. 하지만 부대 내에서는 이미 진짜 의사 같은 중위님이 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병사들은 몰래 수진에게 건강 상담을 구했습니다. 한 번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던 병사가 저녁 식사 후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중위님, 비밀로 상담 좀 할 수 있을까요? 박대위님은 그냥 소화제 주고 끝내는데 이게 벌써 3주째예요. 수진은 자세한 증상을 물어보고 진찰했습니다. 상복부 통증이 있고 가끔 배변 후 검은색 변이 나온다고요? 이건 단순 소화불량이 아니라 위궤양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급 의료기관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해요. 중위님이 소령님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나 김소령은 수진의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위궤양? 말도 안 돼. 걔는 그냥 아침마다 빈속에 커피 마셔서 그래. 소화제 먹으면 나아.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의무실 진료 기록을 정리하고 있을 때 김소령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신경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진 중위, 자네가 내 지시와 다른 조언을 병사들에게 하고 다닌다면서 자네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어. 그런 적 없습니다, 소령님. 단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거짓말 마. 자네가 강일병의 위궤양을 의심하고 후송을 권했다며? 내가 이미 소화불량으로 진단했는데? 수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속적인 복통과 혈변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소화불량보다 심각할 수 있어서. 김소령의 손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중위, 내가 누군지 알아? 20년 넘게 군 생활했어. 자네 같은 신참 여군이 뭘 안다고 나한테 도전해? 수진은 침묵했지만 내심 분통이 터졌습니다. 강일병은 결국 군 병원에서 위궤양 진단을 받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소령은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자라서 대우해줬는데 조심해. 여긴 의무중대지 여군 홍보관이 아니야. 수진은 놀랐지만 참았습니다. 성별을 이유로 한 이런 발언은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제 실력으로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령님. 실력? 여군에게 무슨 실력이 있어? 여긴 내 영역이니까 조심해. 더 이상 선 넘으면 인사고과에 반영될 거야. 그날 밤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김소령의 약품 횡령과 의료 태만에 대한 증거를 더 철저히 수집해야겠다고. 그녀는 매일 약품 재고를 꼼꼼히 기록하고 환자 진료 내용과 실제 처방 약의 불일치를 문서화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구석에서 발견한 민간 약국 봉투와 연결된 약품 유출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수진은 약국 봉투에 적힌 주소를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작은 약국이었는데 검색 결과 약국 대표가 김소령의 사촌이라는 정보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또한 수진은 의무부 사관인 장중사와 조심스럽게 친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장중사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수진이 부대 의료 환경을 개선하려는 진심을 보이자 약간의 신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이 함께 재고 점검을 하던 중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사님 혹시 의약품이 자주 부족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장중사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바닥 오래 있다 보면 알게 돼. 김소령님은 자기 사촌이 약국하거든.
군용 의약품이 얼마나 저렴한지 알아? 특히 항생제 같은 건. 수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매주 금요일 외출은? 더 캐묻지 마세요. 중위님 일에만 집중하세요. 장중사는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대화 후 수지는 더 확신을 갖고 증거 수집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약품 보관함의 상태, 재고 기록과 실제 수량의 차이, 그리고 민간 약국 봉투와 영수증 사진을 몰래 찍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수지는 상당한 증거를 모았지만 아직 누구에게 보고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부대 지휘관에게 직접 보고하면 김소령의 보복이 두려웠고 상급 부대에 보고하자니 내부 고발자로 낙인 찍힐까 걱정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서 대규모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 훈련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소대가 야간 이동 중 가파른 절벽에서 미끄러져 5명의 병사가 부상을 입은 것입니다. 급박한 무전이 울렸습니다. 의무실의 무전기에서 소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의무중대. 긴급 상황. 부상자 5명, 긴급 의료 지원 요청. 위치는 북쪽 능선 고지 342. 응답해. 김소령은 외출 중이었고 박대위도 다른 임무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무실에는 수진과 의무병 몇 명만 있었습니다. 수진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구급상자, 들것, 지혈대, 모르핀 앰플. 전부 챙겨. 헬기 지원도 미리 요청해두자. 의무병들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중위님, 소령님이나 대위님 없는데 우리가 출동해도 돼요?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야. 지금 당장 출동해야 해. 수진은 부대 당직 사령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방병원에도 연락했으나 날씨 악화로 헬기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의무중대에서 최선을 다해 응급처치하고 필요하면 바로 후송 조치하세요. 수진과 의무병들은 중대장의 지휘하에 부상 현장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뛰어 올라가는 동안 수진의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야 할 순간이 왔다고 느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두운 밤 헤드랜턴의 불빛 아래 5명의 부상자가 바위와 나무 사이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소대원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수지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먼저 환자 분류부터 하겠습니다. 모두 침착하게 협조해 주세요. 그녀는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2명은 다리 골절 상태였고 1명은 머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의식이 혼미했습니다. 또 다른 병사는 어깨가 탈구된 상태였고 가장 위급해 보이는 병사는 복부를 크게 다쳐 내부 출혈이 의심되었습니다. 김일병이 가장 위급합니다. 복부 출혈이 심해요. 수지는 가장 위급한 복부 손상 환자부터 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대에서 배운 대로 출혈 부위를 확인하고 압박 붕대를 감았습니다. 수액을 연결하고 쇼크를 방지하기 위해 다리를 높였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맥박도 빠르고 약해요. 의무병이 외쳤습니다. 내부 출혈이 심합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헬기는 언제 오나요? 중대장이 무전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헬기 출동이 불가능하대요.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한답니다. 수지는 순간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후송해야 합니다. 들것으로 환자를 안정시키고 응급 차량까지 최대한 빨리 이동합시다. 이 험한 산길을 어떻게 내려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병사 8명이 들것 4귀퉁이를 번갈아 들고 4명은 앞에서 길을 인도하면서 장애물을 치워주세요. 저는 계속 환자 상태를 체크하겠습니다. 수진의 명확한 지시에 소대원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험한 산길을 따라 부상자들을 이동시키는 작업은 고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위급한 김일병의 들것은 수진이 옆에서 동행하며 계속 활력 징후를 확인했습니다. 김일병, 정신 차려요. 제 목소리 들려요? 조금만 더 버텨요. 곧 병원에 도착합니다. 수지는 내내 환자에게 말을 걸며 의식을 유지시켰습니다. 동시에 IV 라인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지속했습니다.
산길을 절반쯤 내려왔을 때 김일병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맥박이 더욱 약해지고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잠시 멈춰주세요.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수진은 재빨리 김일병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고 저혈량성 쇼크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제한된 의료 장비로도 최대한의 응급 처치를 해야 함을 인지했습니다. 그녀는 보유하고 있던 응급약품 중 에피네프린을 주사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수액을 연결해 혈압 유지를 도왔습니다. 조금 호전되는 것 같아요. 계속 이동합시다. 응급 차량에 환자를 싣고 산을 내려오는 50분 동안 수진은 한시도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일병의 상태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처치를 계속했습니다. 체온 저하를 막기 위해 담요를 덮어주고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힘내세요. 곧 병원에 도착합니다. 당신은 반드시 살 거예요. 마침내 군병원에 도착했을 때 대기 중이던 의료진이 환자들을 인계받았습니다. 주치의는 수진의 응급처치 내용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 중증 환자를 현장에서 이렇게 잘 관리하다니. 에피네프린 투여와 수액 관리가 적절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환자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수진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내심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김일병을 수술실로 옮겼고 수술은 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진은 병원 대기실에서 다른 환자들이 치료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수술을 집도한 군의관이 나왔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간 파열이 있었지만 적시에 후송되어 대량 출혈을 막을 수 있었어요. 병사분이 살아난 건 현장에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 덕분입니다. 모든 환자가 안정을 찾은 후 수진과 의무병들은 새벽녘에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환자들이 무사하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격분한 김소령이었습니다. 그는 사무실 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이진중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누가 허락했어? 내 허락 없이 후송 작전을 펼치고 에피네프린까지 사용했다고. 소령님,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당직 사령님의 허락을 받았고요. 특히 김일병은 생명이 위험했습니다. 넌 그저 여군 중일 뿐이야. 의무중대장인 내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자격이 없어. 게다가 에피네프린까지 사용했다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질 건데? 환자 생명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 의료진도 처치가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소령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습니다. 이번 일로 난 큰 문제에 휘말렸다고. 의무중대장으로서 내 권한을 무시당했어. 게다가 의료진이 내 처치를 높이 평가했다며? 마치 내가 무능한 것처럼.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령님, 제가 환자를 방치하길 바라셨습니까? 그건 의료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 내 앞에서 사라져. 넌 이제 중증 환자 진료 금지야. 앞으로는 경증 환자와 행정 업무만 맡아. 수진은 억울했지만 환자들이 무사히 치료받게 된 것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피로에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놀라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부대를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총장님이 직접 오신대. 어제 그 사고 때문이래. 이 소식을 들은 김소령은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했고 모든 의무병들에게 의무실을 완벽하게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약품 보관함과 진료기록부, 응급장비까지 모든 것을 깨끗이 정돈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진중이, 오늘은 행정실에만 있어. 총장님이 의무실을 둘러보실 텐데 내가 나서면 안 돼.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오신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계획에 없던 아버지의 방문. 혹시 자신 때문일까?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딸을 돕지 않을 사람이었으니까요. 새벽부터 부대는 분주했습니다.
참모총장이 오는 날이면 늘 그렇듯 군기가 바짝 들어갔고 모든 시설물은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의무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김소령은 모든 의무병들을 불러 밤새 의무실을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오전 10시 헬기 소리가 부대 상공을 울렸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이광재 대장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수행원과 함께 부대장의 영접을 받은 총장은 직접적으로 의무중대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훈련 중 사고와 의료 대응에 대해 점검하러 왔습니다. 의무중대부터 방문하겠소. 부대의 모든 장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총장 일행을 바라봤습니다. 의무중대로 향하는 길에 부대장이 총장에게 어제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히 모든 부상자가 적시에 치료받았고 특히 중상을 입은 김일병도 회복 중입니다. 의무중대의 신속한 대응 덕분이었습니다. 총장과 그의 수행원들이 의무실로 들어섰습니다. 김소령은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올렸습니다. 의무중대장 김성철 소령입니다. 의무중대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김소령은 의무중대 운영 상황과 어제 발생한 사고 대응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직접 환자들을 처치하고 후송을 지휘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현장에 도착해서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장 위급한 환자부터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복부 손상 환자는 내부 출혈이 의심되어 즉시 후송을 지시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에피네프린을 투여했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수행원들은 메모를 하며 열심히 이야기를 들었지만 총장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김소령의 보고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의무실 뒤편에서 치료 중이던 경미한 부상을 입은 병사 하나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총장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방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병사에게 쏠렸습니다. 무슨 말인가, 일병? 총장이 물었습니다. 김소령님은 어제 현장에 없었습니다. 외출 중이었고요. 이진중위님이 모든 응급 처치를 했고 현장에서 대원들을 지휘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김일병은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김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총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진중위는 어디 있나? 김소령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행정실에 있는 수진을 불러왔습니다. 수진은 긴장한 채 아버지 앞에 섰지만 둘은 서로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중위, 어제 상황에 대해 직접 설명해보게. 수진은 차분하게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 환자들의 상태, 그녀가 실시한 응급처치, 그리고 후송 과정까지 모든 것을 의학적 용어를 사용해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복부 손상 환자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고 저혈량성 쇼크 징후를 보였습니다. 헬기 지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즉시 지상 후송을 결정했고 이동 중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 에피네프린 0.3mg를 투여했습니다. 총장의 눈이 놀라움으로 빛났습니다. 자네 의학 지식이 상당하군. 어디서 그런 전문 지식을 배웠나? 서울대 의대 출신입니다, 총장님. 총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의무중대의 약품 관리 상태는 어떤가? 기록과 실제 재고가 일치하는지 확인해보고 싶네. 김소령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총장님. 약품 관리는 매우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총장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중위. 제가 지난 2달간 기록해온 약품 재고 현황이 있습니다. 공식 보급 기록과 실제 보유량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습니다. 김소령이 수진을 노려봤지만 총장의 시선이 그에게 향하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모아둔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약품 재고 기록, 사라진 의약품 목록, 그리고 창고에서 발견한 민간 약국 봉투와 연결된 거래 추적 내역까지. 심지어 그녀는 김소령의 사촌이 운영하는 약국 정보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총장은 증거를 꼼꼼히 살펴본 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성철 소령, 이 모든 것이 사실인가?
김소령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그런 건 아니고 오해가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장 설명해보게. 일부 약품은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훈련용으로 사용했고 총장은 그의 변명을 자르며 수행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즉시 조사를 시작하겠다. 김소령은 직위 해제되었음을 선언한다. 특별감사팀이 도착할 때까지 사무실에서 대기하게. 김소령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끌려나갔습니다. 의무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총장은 모든 의무병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이 의무중대는 새롭게 운영될 것이다. 환자 케어가 최우선이어야 한다. 약품은 환자를 위한 것이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총장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릴 수 없었습니다. 이진중이 지금부터 자네를 의무중대 부중대장으로 임명한다. 자네의 의학 지식과 헌신 그리고 용기가 이 자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모든 의무병들이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신참 중위가 부중대장이 된다니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장님, 제가 아직 경험이 부족한데 능력과 올바른 판단력이 경험보다 중요할 때가 있네.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될 걸세. 감사팀이 의무중대 검사를 시작하는 동안 총장은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 부대장 사무실 안에서 그는 마침내 아버지로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줄은 몰랐다. 아버지가 오신 건 제 때문인가요? 총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초에는 정기 순찰이었다. 하지만 어제 사고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왔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참모총장으로서의 역할과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구분하려 했다. 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혹시 아버지께서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오신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내가 그럴 리가 있겠니? 하지만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건 솔직히 자랑스럽구나. 수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넌 해냈다. 내 판단과 용기가 여러 생명을 구했다. 아버지로서는 걱정됐지만 총장으로서는 자랑스럽구나. 수진은 감정이 북받쳤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었고 오늘 마침내 그 인정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다른 장병들에게 제가 누구인지 알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여전히 그냥 이진중위로 남고 싶습니다. 총장은 깊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뜻을 존중해 주마. 하지만 알아두렴 수진아. 진짜 실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걸 내가 증명했잖니. 특별감사 결과 김소령의 약품 횡령과 의료 태만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군용 의약품을 민간 약국에 판매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환자 진료를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김소령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부대는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수진은 의무중대 부중대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의무병들, 특히 수진보다 선임이었던 장교와 부사관들이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겸손한 태도와 뛰어난 의학 지식 그리고 환자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가 점차 그들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수진은 즉시 의무중대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투명한 약품 관리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약품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겠습니다. 모든 약품 입출고를 전산화하고 누구나 재고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겁니다. 수진은 군 전산 담당병과 협력하여 간단한 약품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의약품은 바코드로 관리되었고 사용할 때마다 스캔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약품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사용되었는지 쉽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그녀는 의무병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2시간씩 의학 교육 시간을 마련했고 기본적인 의학 지식부터 응급상황 대처법까지 가르쳤습니다. 의무병이라고 해서 단순히 약 나눠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충분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셋째, 환자 중심의 진료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모든 환자의 증상을 존중하고 꾀병이라는 말은 금지되었습니다. 대신 철저한 문진과 진찰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도록 강조했습니다. 장병들이 아프다고 하면 그건 정말 아픈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장병들은 의무실을 더 자주, 더 편안하게 찾게 되었고, 의무병들도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약품 관리가 투명해지자 보급된 의약품이 모두 환자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었고, 의무중대의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품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의무중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깨끗하고 잘 정리된 의무실, 충분한 의약품과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의 신뢰를 얻은 의무병들이 있었습니다. 군의관들이 방문할 때마다 변화에 놀라워했고 수진의 개혁 방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느 날 인근 부대에서 훈련 중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부대의 의무실은 임시로 폐쇄된 상태였고 부상자들은 수진의 의무중대로 이송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부상자를 동시에 처치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수진이 훈련시킨 의무중대는 완벽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인근 부대의 의무중대장이 수진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진 중위, 자네 의무중대 소문이 자자해. 훈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배우고 싶어서 왔네. 수진의 명성은 사단 전체로 퍼졌습니다. 다른 부대의 의무중대장들이 그녀의 시스템을 배우러 왔고 그녀가 만든 전방 의무중대 표준 운영 지침은 여러 부대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단 의무참모도 수진의 약품 관리 시스템과 환자 기록 방식을 높이 평가하며 다른 부대에도 도입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이진 중위가 만든 시스템은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입니다. 특히 약품 관리와 환자 기록 시스템은 전군 차원에서도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수진에게 뜻밖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가 응급처치로 구한 김일병의 편지였습니다. 이진 중위님께 중위님 덕분에 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그날 현장에서의 응급처치가 완벽했다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역한 후에도 중위님이 어떤 분인지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이 편지를 받고 수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진의 활약은 여성 장교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군의관이나 의무장교를 지망하는 여성, 사관생도들 사이에서 이진 중위의 이야기는 하나의 전설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여군이 최전방 부대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부임 6개월 후 수진은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육군본부에서 군 의료 시스템 개혁 TF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군 병원에서 열린 의료 컨퍼런스에서 수진의 의무중대 개혁 사례가 소개되었고 고위 장교들의 눈에 띄게 된 것이었습니다. 군의관 출신의 TF 팀장이 직접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이진 중위, 자네의 의무중대 개혁 사례를 들었네. 특히 약품 관리 시스템과 의무병 교육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야. 우리 TF에 합류해서 전군 의료 시스템 개선에 기여해보지 않겠나?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큰 기회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위험도 있었습니다. 제안을 수락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제가 누구의 딸인지 밝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TF 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자네 개인적인 문제니까 존중해주겠네. 중요한 건 자네의 아이디어와 경험이야. 수진은 육군본부로 파견되어 TF팀에 합류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녀의 제안 중 특히 주목받은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의무병 전문화 프로그램. 기존의 단순한 훈련을 넘어 의무병들에게 체계적인 의학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응급처치, 약물 지식, 환자 평가 방법 등을 단계별로 교육하고 인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둘째, 통합의료정보 시스템. 모든 군 의료시설에서 환자 정보와 약품 관리를 전산화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병들의 의료 기록이 부대 이동 시에도 유지되고 약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셋째, 여군 의료 인력 확대 계획. 군 의료 체계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들이 직면하는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었습니다. 여군 의무장교와 의무부 사관이 더 많은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수진의 제안 중 많은 부분이 실제 정책으로 도입되었고 이는 수많은 장병들의 의료 환경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파견 기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철저히 숨겼고 오직 이진 중위로만 알려졌습니다. 때로는 아버지와 마주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둘은 공적인 자리에서 서로를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F팀 회의 중에 한 장군이 수진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물었습니다. 이진 중위, 혹시 서울대 의대 출신 아닌가? 수진은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 자네 발표 방식이 의학 전문가 같더군. 의대 졸업 후 바로 군에 온 건가? 네, 그렇습니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에 남을 생각인가? 네, 군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에 계속 기여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자네 같은 인재가 필요하거든. 수지는 그 말을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속으로 새로운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TF 활동이 끝나갈 무렵 수지는 아버지와 단둘이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총장실이 아닌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그저 전방부대의 의료 현실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 무슨 꿈이냐, 수진아? 군 의료 시스템을 혁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군으로서 더 많은 분야에서 기여하고 싶어요. 아버지처럼 지휘관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총장의 눈에 자부심이 비쳤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야. 특히 여군으로서는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될 거다. 넌 이미 많은 것을 증명했으니까. 아버지의 도움 없이 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고 싶습니다. 총장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물론이지. 그게 바로 이수진이니까. 파견 임무를 마치고 수진이 의무중대로 돌아가던 날 그녀는 대령에게 호출되었습니다. 그는 국방부 인사처에서 온 장교였습니다. 이진 중위, 자네에게 좋은 소식이 있네. TF에서의 활약이 높이 평가되어 대위 진급이 확정됐네. 그리고 사령부 의무참모실로 자리가 배정됐어. 수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의무중대장 경험도 없는데. 자네의 능력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어. 의무중대 개혁 사례는 모범이 되고 있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맡아줬으면 하네. 이렇게 수지는 대위로 진급하여 사령부 의무참모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 넓은 시각으로 군 의료 시스템을 바라보게 되었고 더 많은 개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의무중대를 떠나는 날 모든 의무병들과 장교들이 나와 수진을 배웅했습니다. 그들에게 수진은 여전히 이진 대위였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총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장중사는 이제 수진을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여군 장교를 의심했던 그가 가장 큰 지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위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위님 덕분에 저희 의무중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꼭 돌아오세요.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이룬 성과예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세요. 사령부에서의 근무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수진은 더 높은 위치에서 정책을 만들고 여러 부대의 의료 시스템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여군의 보건과 의료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군에 입대하면서 그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여군 건강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고 각 부대에 여성 전용 의료 상담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여군 의무장교와 부사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그들이 서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2년 후 수지는 소령으로 진급했고 국방부 의무정책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개발한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은 이제 모든 군 의료시설에 도입되었고 의무병 전문화 프로그램도 전군 표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참모총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수지는 자신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진급했습니다. 그녀는 중령, 대령을 거쳐 마침내 준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 역사상 최연소 여군 준장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준장 진급식 날, 이제는 예비역이 된 아버지가 참석했습니다. 수진이 별을 달자 아버지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와 경례를 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별을 달았군요, 준장님.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에게 경례로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길을 따랐을 뿐입니다. 아니다.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었어. 나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의학도 시절 수진의 친구들과 군 복무 중 만난 동료들이 축하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 중에는 수진이 의무중대장으로 있을 때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김일병 이제는 김대위도 있었습니다. 준장님 처음 뵀을 때 중위님이 총장님의 따님이란 걸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수진은 웃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예요. 수진이 아닌 이진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정말 인정받으셨어요. 준장님은 많은 여군들의 롤모델이에요. 수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헌신으로 인정받았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준장 진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지는 국방의료개혁 태스크포스의 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여군 중위가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준장님, 저도 준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소신을 지키세요. 누구의 딸이나 아내가 아닌 자신으로서 인정받으려 노력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바른 일을 하는 용기를 잃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수진이 깨달은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것. 그녀는 이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수진의 이야기는 단순한 군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의 용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지위나 배경을 드러내지 않고도 묵묵히 중요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관심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단지 옳다고 믿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부조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올바른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요? 수진처럼 자신의 신분이나 배경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실력과 헌신으로 인정받는 살.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